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공장 사이버 보안 체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SOL의 김계근입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 공장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단어에서 보시듯이 스마트라는 것은 똑똑하고 지능적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이 됐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많이 흘러다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빅데이터가 분석되고 활용되고 또 그것을 유통시키는 연결망인 네트워크가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스마트 공장의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표에서는 정보 보안과 스마트 공장 보안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여기서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조기업의 보안 사고 사례에서 IT와 OT 중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가 있을지를 한번 추정해보는 단계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장표인 스마트 공장 도입 시작 기업부터는 끝까지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스마트 공장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흐름상 설명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보안과 스마트 공장 보안의 차이입니다. 보시는 장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맨 위에 있는 정보보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스마트 공장 보안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죠. 그 정의를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왼쪽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기업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된 상태에서 전자 파일 형태로 데이터가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이 데이터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구름 위에 사람이 서류 가방을 들고 옆에 서류 그림이 있습니다. 즉 정보는 전자 파일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이 문서로도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점선에 있는 하나의 공장, 제조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제조기업의 IT망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웹서버, ERP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위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정보보안 범위라고 해서 인터넷부터 인터넷 DMZ, OA망이라고 하는 그 구간까지를 정보보안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정보의 유출, 정보의 훼손, 정보의 파괴,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정보보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안은 전자파일 형태가 아니라 종이 문서의 형태에서도 보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스마트 공장 보안의 범위는 점선에 있는 레벨에 보시면 점선에 있는 그 그림에서 생산 지원, 감시 제어망, 로컬 제어망, 필드 장치까지 하위에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의 단계를 포함해서 확장이 됩니다. 즉 스마트 공장의 보안 범위는 더 넓습니다. 왜? 스마트 공장은 IT 보안, 즉 정보 보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레벨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ISA 95, IEC 62264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계층 구분입니다. 흔히들 퍼듀드의 페라 모델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ISA 95 모델을 쓴 이유는 뒤에 나오는 IEC 62443 계층 구조가 ISA 99에 기반하였고, 그 99가 95의 계층 구조를 따왔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서 ISA 95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보안의 기존 범위와 다르게 스마트 공장의 범위는 늘어났고, 그 범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제어망이라고 하는,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리고 필드 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보호 대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즉 스마트 공장의 보안의 보호 대상은 정보뿐만이 아니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조기업에서, 스마트 공장은 아닙니다. 제조기업에서 보안사고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없는 맨 윗줄은 빼고 밑에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전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피해는 없습니다. 혼다 자동차 2020년 6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하루 정도의 가동 중단이 일본에서는 있었고 그 외 11개국의 가동 중단이 일어났습니다. 약 하루 이상 가동 중단이 났는데 혼다의 전년도 매출 330조 원과 비교를 해서 보면 하루에 생산 중단에 얻은 손실은 약 9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즉 제조 공정에서 피해 하나로 인해서 약 1조 가까운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얘기는 이 피해가 랜섬웨어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 랜섬웨어에서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고 한 곳의 공장만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11개국에 있는 공장이 중단이 된 겁니다. 즉 이 부분은 아마도 유추하기로 맘스라고 하는 생산 지원 시스템, 생산 관리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 다음 2020년 6월 라이온, 호주에 있는 맥주 제조 회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랜섬웨어 피해였는데 제품 제조 공장이 폐쇄가 됩니다. 그 일주일 이상 가동이 중단된 생산 차질을 유발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두 군데도 마찬가지로 호주에 있는 공장 제조업 회사들입니다. 톨이라는 선박 회사, 여기는 제조업이 아니라 선박 회사고, 그 다음에 블루스코프라는 철강 회사는 운영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용광농지를 수동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즉 제어가 안 됐다는 거죠. 제어를 할 수 있는 컨트롤러, 제어 시스템들이 마비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정보 보안의 문제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마비, 즉 정보 시스템의 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시스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든가 서비스가 안 된다든가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OT 사고로 인해서는 실제 현실에서의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동이 중단되고 용광농지 수동으로 전환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별로 와닿지는 않는데,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는 현실 세계에서의 피해도 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그 디셀도르프대 종합병원의 사고 사례에서 보면 병원에 있는 서버가 감염이 되면서 수술실이 마비가 됩니다. 전원 공급 장치도 마비가 되고, 그래서 수술 일정이 잡혀있던 환자가 수술을 못하게 돼서 근처에 있는 수십 킬로 떨어진 다른 병원에 이동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밑에 있는 OT, ICS의 보안 사고는 인명피해까지 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셀도르프대는 뭐 ICS에 대한 해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제어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공장에서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장표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스마트 공장 도입을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는 한 기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가상의 사례를 좀 주겠습니다. 해당 스마트 공장 도입을 하는 제조기업은 IT 업무를 IT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시스템 운영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고 보안 솔루션 운영이나 유지 보수는 협력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 공정에 대한 OT 업무는 생산 전담 부서가 존재해서 생산 운영, 즉 제품 생산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장비의 장애, 유지 보수, 아니면 생산 지원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나 개발, 수정 이런 것들은 다 외부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현황은 현재 이 기업은 정보 시스템 영역의 일부 영역에 대해서 ISMS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렇지만 OT 영역은 인증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생산 영역은 제외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솔루션인 DLP라든가 그 다음에 암호화 장비인 DRM들이 설치가 돼서 정보 유출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내 보안 정책 지침 등과 같은 보안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OT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IT, 정보 보안을 위한 관리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바입니다. 이러한 그 기업의 외부 협력업체는 IT에서는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나 정보 시스템 백업을 진행을 하고 백업 자료를 계약에 의해서 본사, 나스 서버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접점 구간에 있는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OT 영역에 대해서는 제어기기인 PLC, HMI, 엔지니어링 스테이션, 오퍼레이터 스테이션 같은 그 OT 장비들에 대해서 생산 장비가 직접 유지 보수를 하거나 생산 제조사가 유지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개발사가 그래픽 파일의 개발이나 수정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들을 유지 보수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이 공장이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장의 네트워크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ISA 95는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 총 5개의 수직적 계층 구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을 보시면 레벨 3과 레벨 4가 하나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생산 지원 시스템과 일반적인 ERP 같은 비즈니스 시스템들이 같은 영역에 존재합니다. 즉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트워크가 격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T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서버들과 IT, OA망 서버들이 같은 네트워크 존에 있어서 모든 데이터가 공유가 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보 시스템 영역 레벨 3, 4와 생산 영역인 레벨 0, 1, 2는 방화벽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방화벽은 또 인터넷으로 연결이 됩니다. 즉 방화벽 하나를 가지고 인터넷 접점 구간과 OA망, FA망을 분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 방화벽이 유일한 보안 장비가 됩니다.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있는 레벨 0에 있는 생산 장비나 제어 설비들이 있고, 그 위에 그 생산 기기나 제어 설비들을 제어하기 위한 실질적인 설비 PLC, 그리고 PLC를 설정 값들을 조작하기 위한 HMI, 그리고 PLC를 모두 모아서 한 군데 그 팝 서버로 올리기 위한 중계 PLC와 AP 형태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토콜은 TCP/IP를 사용하는 인터넷 프로토콜들이 레벨 2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드버스 TCP라고 하는 산업용 프로토콜이 팝서버에서, MES나 팝서버에서부터 밑에 있는 생산 장비까지 연결이 됩니다. 점선으로 된 파란색 선을 보시면 방화벽을 통해서 MES, 모드버스 TCP 프로토콜이 생산 장비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계층에는 제어 프로토콜인 모드버스 RTO라든가 중간에 있는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이더캣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계층별 구분에 의해서 격리가 되어 있지 않고 모든 계층이 하나의 011 계층 FA망은 동일한 네트워크 구간에 다 존재를 합니다. 즉 모든 패킷들이 서로 보여질 수 있다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기업이 스마트 공장 보안을 도입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 보안과 스마트 공장 보안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보 보안의 정의는 정보가 생성되어 소멸되기까지 과정에서 처리 및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보 보안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그 니스트의 미국 그 기술표준원인 니스트에서 발표한 그 Terms and Terminology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스마트 공장의 보안은 동일한 정보 보안과 같이 생각을 했을 때 정보가 아니라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 운영에 대해서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밑에 보시는 보호 대상이 정보 보안은 정보와 그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 통신 구간, 저장 매체, 처리 시스템들이 되는 것이고,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제품 생산에 영향을 주는 정보 시스템, 생산 장비를 포함하여 제어기기, 생산관리 지원 시스템, 통신구간 등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또한 대상 시스템은 정보 보안은 IT 시스템들이 되지만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IT 시스템 외에 OPC 히스토리안 같은 공정 시스템과 생산 장비나 산업 자동 제어 장치 같은 컨트롤러, 산업 제어 기기들, PLC, DCS 컨트롤러 등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인더스트리얼 IoT 같은 싱스 기기들이 포함이 되는 것들로 그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정보 보안은 일반적인 IT 네트워크만 대상으로 하지만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IT 네트워크, 산업용 필드버스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스마트 공장이 신규로 구축이 되게 되면 산업용 필드버스를 잘 안 씁니다. 쓰기는 하지만 필드버스는 산업용 이더넷은 쓰죠. 산업용 네트워크는 쓰지만 필드버스 같은 시리얼 통신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전송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의 공장을 스마트화 시키는 과정에서는 필드버스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필드버스가 스마트 공장 보안에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정보 보안 같은 경우는 TCP/IP 프로토콜이라든가 기타 몇 종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 스마트 공장은 TCP/IP 프로토콜 수트 외에 산업용 프로토콜이 사용됩니다. 위에 보시는 네트워크들이 그 산업용 프로토콜을 전송해주는 장비들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 공장 보안은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 전반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안에는 생산 장비, 설비 시스템, 제어 시스템, 물론 물리적인 접근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그럼 어떻게 정보보안을 체계를 가져갈까? 기존의 ISMS 인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통해서 IT 영역, 즉 정보 시스템 영역에 대해서 정보보호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벨 4 정보 시스템 영역이 스마트 공장 보안 체계로 가면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즉 IT 영역에서 IT, OT 영역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거버넌스나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는 ISMS-P 인증 기준이라든가 국내 망법 같은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만족하면 되는데 이 요건 중심이 글로벌 스탠다드 추세를 반영하게 되면 NIST CSF라든가 ESC2M2나 ONG-C2M2로 대변되는 그 사이버 보안 역량 성숙도 평가 모델, 그 다음에 CRI라고 불리는 사이버 시큐리티 레질런스 리뷰 같은 사이버 보건력, 그 다음에 산업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ISA 62443 같은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 표준들,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즉, 이 기준들이 적용이 돼서 범위가 확대되고 지켜야 될 통제 요건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장표에 나오는 몇 가지 용어들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백업 장표들을 몇 장 만들었습니다. NIST CSF라는 건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미국 니스트에서 만든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프레임워크 코어와 티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면은 파란색 박스로 된 왼쪽 편에 있는 프로파일, 티어,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중간에 있는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라고 하는 5개의 펑션과 23개의 그 펑션에 들어가는 세부 통제 항목인 23개 카테고리, 그리고 그 카테고리를 또 나누는 108개 서브 카테고리들로 나눠집니다. 즉 108개의 통제 항목들이 있는데 각 서브 카테고리는 NIST 800-82라든가 800-53, COVID-5 같은 각종 보안과 관련된 표준들을 참조를 해서 그 항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 하나의 서브 카테고리 하나가 여러 가지의 요구 조건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일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 대상을 대상을 보호하고 위험을 탐지하고 그 위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복구하는 이 5개의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들이 프레임워크 코어입니다. 티어라는 거는 이 성숙도 평가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NIST CSF는 성숙도 모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숙도와 유사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는지, 반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서로 예측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 즉 성숙도처럼 각각이 4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이라는 건 현재의 수준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즉, 이 CSF에서 보면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그 현재 수준 대비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의 각 항목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냐를 적용하는 게 NIST CSF, 즉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F는 위험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용어가 C2M2, 사이버 시큐리티 캐퍼빌리티 매추리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이버 보안 역량 성숙도 평가 모델입니다. 이 사이버 보안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총 10개 도메인, 3단계 성숙도 수준을 가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개 도메인은 그림의 장표 맨 아래에 보시는 위험관리, 자산관리, 계정관리, 취약점관리, 상황인식, 정보보고 등으로 하는 10개 도메인, 그리고 각 도메인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지,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지, 잘 주기적으로 이용되어 있는지, 미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성숙도를 나타내는 4단계 성숙도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C2M2 같은 경우도 IT, OT 모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총 312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던 108개의 평가 항목을 가진 CSF와는 좀 더 많은 평가 항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왔던 용어가 CRR, 그 다음에 ISA 62443이라고 하는데, CRR은 사이버 시큐리티 레질런스 리뷰라고 해서 복원력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우리가 이전의 상태로 도달해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즉, 기존의 그 사이버 보안은 수년 전까지 예방, 탐지, 보호, 사전 예방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환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보호를 하더라도 보안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사고에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CRI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정보기관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 초기의 기조는 카네기 멜론대 서트 RMM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2개의 목표와 167개의 실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CRR과 앞에 있는 CSF는 서로 다르지만 유사한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리스트 CSF와 한 68% 정도의 그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2443 시리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산업자동화협회에서 만든 ISA 99 표준을 국제기구인 IEC에서 62443 코드명을 부여해서 발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ISA 62443, IEC 6244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 4개 시리즈 14개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1 시리즈, 2 시리즈, 3 시리즈, 4 시리즈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 산업 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 사업자, 뭐 정수장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에너지 발전 이런 것들은 2, 3 시리즈를, 그 다음에 산업동 제어기기를 만드는 제조사, 즉 뭐 PLC를 만든다든가 DCS를 만든다든가 하는 제조사들은 3, 4 시리즈를 참조하여 보안 요건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 IEC 62443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 인증도 CSA, SSA, SDLA라고 하는 Component Security Assurance, System Security Assurance, System Development Lifecycle Assurance라고 하는 3가지 보안 인증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EDSA가 포함이 되죠. 이러한 관점에서 아까 백업을 설명드렸는데 이 기업은 스마트 공장 사이버 보안 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체계의 수직적 구조는 뭐 기존의 정보 보안 체계와 뭐 다를 바 없습니다. 정책이 있고 지침이 있고 절차가 있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수평적 구조는 C2M2의 10개 도메인을 따왔습니다. 위험관리, 자산 변경 설정관리, 계정 및 접근 통제, 위험 및 추가확정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각 도메인들은 다른 도메인과 상호 연결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 보시는 그림의 화살표는 위험관리가 인적 보안과 위험관리가 자산 변경 관리와 사이버 보안 계획 관리와 침해 대응과 연결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정보 공유도 마찬가지고요. 위험 및 취약점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각각의 도메인은 혼자서만 따로 존재하는 사일로가 아니라 상호작용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 공유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협업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정책체계 수평적 구조는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각각의 정보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형태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직적 구조에서 매뉴얼 부분이 있는데 상세 보안 설정 및 단계별 수행 절차를 위한 실무 지침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 매뉴얼은 누가 지켜야 될까요? 보안팀이 지켜야 될까요? 보안팀이 생산 현장의 맨 밑에 있는 제어 설비, 생산 설비 못 만집니다. 내용도 모르고요. 그렇지만 실제 생산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인원들은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는 보안 요건과 보안의 요건에 따른 설정 기준을 수립해서 배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보안 쪽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보안팀은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설정 기준은 PLC를 예를 들어서 했는데 PLC에는 비상전원이 있어야 되고 최소 기능 동작 모드가 있어야 되고 PLC에 데이터를 백업을 해야 되고 백업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어야 되고 자원 영역을 분리해서 이중화 구성을 통해서 사고에 대비해야 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 다양한 보안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정 기준, 이게 이 이상을 해야만 안전하다는 기준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실제 매뉴얼은 이런 보안 요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PLC의 예를 들은 하나인데 PLC 같은 경우는 노하우를 프로그램 코드를 보여야 한다. PLC도 메모리에 보면은 코드 블럭이 있고 뭐 데이터 블럭이 있고 여러 가지 블럭들이 메모리 블럭들이 있습니다. 이 메모리 블럭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코드를 보호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메틱 예전 구형 지멘스 장비 같으면 시메틱 매니저를 통해서 블록 프로텍션을 선택한 다음에 뭐 블록 인크립션이라든가 아니면 그 블록 라이트 프로텍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호를 데이터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각 실제 유지보수 담당자가 어느 메뉴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차례대로 한 줄 한 줄씩 명령 수준까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즉 현장 작업자를 위한 매뉴얼까지 만들어주는 세심함이 없으면 스마트 공장의 보안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 회사에 우리 회사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장비에 대한 보안 설정과 그 장비를 감싸고 있는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체계들이 다 같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까와 같이 이런 세부적인 기준과 설정이 되면 이제 그 만들었던 10개 도메인에 있는 각 체계별로 지침이 정해질 거고 뭐 그 지침은 도메인별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도메인 2개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러 개 될 수 있지만 그 지침별로 다음과 같이 세부 업무가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성 검토라는 사전 보안성 검토, 뭐 국정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전 보안성 검토라든가 뭐 이런 것들처럼 공장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가 있다고 하면 어떤 신규 공정을 준비하는 사전 준비 단계 그리고 공정을 실제 구축하기 위해서 뭐 장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계약을 한 도입 단계 그리고 실제 구축 공사 단계 그 다음에 운영 이관자의 테스트 및 검수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 보통 공장에서는 테스트 및 검수가 팩토리 어세스턴스 테스트나 FAT 아니면 사이트 어세스턴스 테스트나 SAT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테스트 단계까지 해야 되는 것들을 사전 보안성 검토라고 합니다. 이 보안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보안성 검토를 요청을 해야 되고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해야 되고 검토 결과를 협의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개선 조치를 적용해야 되고 조치 결과 제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러한 루프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 사전 보안성 검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전 보안성 검토에 각 단계의 세부 태스크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업무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된 업무는 다음과 같이 프로세스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R&R,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누가 수행을 하고 누가 승인을 하고 어디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수행된 내역을 누구한테 공유를 할 건지에 대한 RAC, 라시 차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돼서 뭐 신규 시스템을 도입할 때 프로세스 위에 보시면 프로세스 정의는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 사전 준비부터 폐기 단계까지 어떤 시스템의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를 걸쳐서 그 단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 있는 왼쪽에 수직적인 부분은 그 스마트 공장에 존재하는 각 부서들을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들인지를 나열을 해놓고 그 부서들이 어느 단계에서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 보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상당히 러프한 겁니다. 더 자세한 거는 공장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표현할 수가 없었고 현장은 러프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태스크 하나하나를 분리한 다음에 그 태스크별로 다음과 같은 라이프 사이클에 입각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프로세스에서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를 하고 역할 담당자 간에 그럼 수행을 하는 사람과 이 활동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사람과 지원하는 사람과 정보를 뭐 활동에 대한 공유를 하는 사람들의 업무 역할을 각각 정의를 해서 이것들이 공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이버 보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보안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복되어서 점점 성숙도가 높아지면 지금 보시는 C2M2의 성숙도 평가 모델 0에서 3까지 올라가는 성숙도 모델별로 스마트 공장의 사이버 보안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우리는 향후 스마트 공장의 최종적인 목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기업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만든 그 라시 차트와 프로세스, 그 다음에 R&R 목록을 가지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었던 보안성 검토에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별첨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IEC 62443의 시리즈를 표현하고 있는 장표가 이 장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이 산업자동화 시스템, 자동제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ICS 영역에 대해서, OT 영역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있는 맨 윗줄은 일반적인 보안 표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제어 시스템 영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록색은 정책과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62443-2 시리즈는 그래서 스마트 공장 운영하는 운영기업, 그리고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구축기업들이 2 시리즈와 밑에 있는 3 시리즈인 시스템 영역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 2, 3 시리즈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기업, 아니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SI 기업들이 봐야 되는 그 보안 표준들이 되는 것이고, 시스템과 컴포넌트는 스마트 공장을 이루는 그 컴포넌트들, 즉 PLC, DCS 컨트롤러, HMI, 게이지 밸브 같은 이런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준수해야 될 보안 요건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의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3-3과 4-1 기준의 시스템 시큐리티 어슈런스 인증, 그 다음에 4-1과 4-2를 합쳐서 인베디드 시스템 시큐리티 어슈런스는 EDSA 인증, 그 다음에 4-1을 합쳐서 얘기를 하는 SDS, 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 Assurance라는 개발 보안에 관한 인증, 제품 개발에 대한 보안 인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SA는 지금 빠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증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아니면 스마트 공장을 확장을 할 때 제품들을 인증 획득 제품을 도입을 하게 되면 보안성 검토에 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장비로 우리의 스마트 공장의 보안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그 스마트 공장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왜 끝에 성숙도 모델이 더 좋아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이유가 공장마다 현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제가 구성도에 보면 DCS가 있고 APC가 있는 구조와 위에 있는 MES가 있고 RTS, RTD가 있고 PLC가 있는 구조가 있었는데, 이게 연속 공장과 또 분산 공장이 또 다르고 있는데 같은 시스템 영역에 있어서 표시를 했었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각각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보안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공장의 보안 범위가 기존의 정보보안과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대상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 정보보호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아주 세세한 것까지 보안에 대한 설정 기준과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담당자를 교육해야 된다는 점들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IT 보안, IT 운영자 다 같이 합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같이 합니다. 공장을 가면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다 따로 합니다. 생산은 생산만 합니다.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만 하고요. 정비는 정비만 합니다. 각각의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장의 업무 프로세스를 알고 그 공장에 맞는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스마트 공장 보안 수립의 성공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